안녕하세요. 나나TV 황동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눈 성형 리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 환자분은 유모모님이신데요. 매몰법으로 수술을 한번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라인이 얇아지고 본인이 원하는 라인은 다른 라인이셔서 매몰법, 자연유착법으로 쌍꺼풀을 다시 만들고요. 눈 가로폭이 좁고 눈꼬리가 올라간 것 때문에 항상 화장하는데 신경 쓰이신다고 해서 눈꼬리를 내리는 듀얼 트임 수술을 같이 시행하셨습니다. 수술 전에 쌍꺼풀이 예쁘게 있으세요. 쌍꺼풀이 요즘 기준으로는 약간 얇아 보일 수도 있는 라인이고 얼굴형 전체적으로 서구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웃라인을 해도 본인 스스로 예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라인을 아웃라인으로 잡으면서 라인을 좀 더 높이 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눈의 좌우폭도 약간 좀 좁고 보통 동양 사람들이 눈꼬리가 서구인에 비해서 올라가서 사나워 보인다는 인상을 갖게 돼서 눈꼬리도 같이 내리는 듀얼 트임을 했습니다. 수술 당일은 붓기 심하고 아프고 무겁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첫날에는 쌍꺼풀 부위가 그리고 뒷트임, 밑트임 부위가 많이 붓습니다. 그리고 붓는다는 거의 의미는요, 눈꺼풀의 무게가 증가를 하고 그리고 눈꺼풀 뿐만 아니고 각막 부위에도 어느 정도 부종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야가 흐려지고 시력이 조금 떨어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붓기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눈도 무겁고 잘 보이지도 않고 이런 현상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라인은 아웃라인으로 잘 만들어졌고 눈의 좌우폭도 넓어지고 눈꼬리의 위치도 수술 전에 비해서 확연히 내려간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눈이 졸려 보입니다. 눈이 졸려 보이는 첫 번째 이유는 눈꺼풀의 무게가 증가를 하고 쌍꺼풀을 이루는 부위에 부종이 생겨서 쌍꺼풀이 과도하게 커 보이고 눈 뜨는 힘이 방해받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은 수술을 하고 나서 붓기가 빠지기 전에는 모든 분들이 갖고 계시는 공통적인 증상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틀 차, 오늘은 붓기가 더 심하네요. 맞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당일보다 그 다음날에 붓기가 자고 일어나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수술은 수술 당일보다 수술 다음날 혈류순환이 증가하면서 붓기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3일째까지는 혈류순환을 낮춰주기 위해서 차가운 찜질을 하는 거고요. 이후부터는 붓기가 더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하는 시기로 바뀌니까 이때부터는 혈류가 더 많이 돌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찜질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붓기 관리 방법입니다. 쌍꺼풀 수술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언제 갖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니까 차가운 찜질과 따뜻한 찜질을 번갈아 가면서 잘 날짜별로 시행을 해주는 것이 예쁜 라인을 갖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눈화장을 제외한 다른 부위에 화장을 하는 거는 가능하시고요. 수술 당일, 다음날부터도 바로 하셔도 됩니다. 3일차에 조금 붓기도 있어 보이고 눈 뜨는 것도 좀 불편해 보이시고 그런 상황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회복 속도를 갖고 있지는 않으세요. 붓기가 빨리 빠지시는 분, 붓기가 늦게 빠지시는 분, 멍이 안 드시는 분, 멍이 시퍼렇게 드시는 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초반에 짝짝이가 심해 보이는 분, 짝짝이가 초반부터 없는 분,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최종적으로 경과는 붓기와 멍이 다 감소하고 자리가 잡은 다음에 판단을 할 수 있지, 내가 만약에 멍이 잘 들고 붓기가 많고 초반 비대칭이 잘 보이는 타입이라면 당연히 이 모습을 전문가가 아닌 친구한테 보여줬을 때는 수술이 잘못됐다는 피드백을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보다는 전문가, 수술을 하신 원장님 그리고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는 게 더 좋습니다. 4일차 되면 이때부터 붓기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3일차 영상까지는 좀 졸려 보이고 라인이 좀 과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4일차 되면 확실히 눈 뜨는 것도 편해 보이시고 라인도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5일차 실밥 뽑고 싶어요. 4일차에 비해서 조금 더 좋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조금은 붓기가 있는 상태고 눈의 붓기는 눈 주변으로 확산이 되면서 처음에는 쌍꺼풀 라인에만 붓기가 있던 게 눈 아래쪽이라든지 눈썹 위쪽이라든지 이쪽으로도 붓기가 좀 퍼지는 게 보이고요. 멍도 조금씩 퍼지는 게 6일차, 7일차 되면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일차에 머리 감는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머리 감을 때 허리를 수그려서 감는 게 아니시라면 수술 당일부터도 수술 부위에 물 안 들어가게 조심만 하시면 바로 머리 감고 세수하셔도 됩니다. 7일차 실밥 뽑으러 병원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눈 수술 후의 경우에는 대부분 7일차에 실밥을 제거를 하고요. 라인도 어느 정도 조금 보이기 시작하고 불편했던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8일차에 실밥 뽑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밥을 뽑는 과정은 마취를 안 하고 그냥 뽑잖아요. 눈 수술하면은 보통 눈곱이랑 많이 엉겨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이랑 눈썹이랑 눈곱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실밥 뽑으면서 눈썹도 조금 뽑힐 수 있고, 그래서 통증을 좀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밥 뽑는 것 자체가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 실밥 뽑는 날짜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상처가 다 아물면 그때 뽑는 겁니다. 신체 부위별로 상처가 아무는 날짜가 다 다르고요. 눈꺼풀이 우리 몸에서 상처가 제일 빨리 아물어서 3일에서 5일째 뽑을 수 있고요. 앞트임, 뒤트임 부위는 일주일, 팔다리로 가면 2주일 이렇게 좀 느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실밥 날짜 뽑는 게 결정이 됩니다. 수술 부위가 쌍꺼풀만 했다면 조금 더 빨리 뽑으셔도 되고요. 뒤트임, 앞트임까지 했다면 일주일 정도 시간을 지켜서 뽑는 게 좋습니다. 늦게 뽑으면 눈곱이나 이물질이랑 엉겨 붙어서 딱지가 생겨가지고 딱지가 뜯겨져 나가면서 생기는 통증이 좀 있을 수 있으니 너무 늦게 뽑는 것도 좋지 않고요. 또 실밥 자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남을 수 있어서 병원에서 안내받은 딱 그 날짜에 뽑는 게 가장 좋습니다. 9일차구나. 실밥 뽑고 처음으로 눈을 제대로 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쌍꺼풀은 조금 두꺼울 시기긴 합니다. 10일차에 화장을 조금 해보셨다고 하셨는데요. 10일차가 되면은 눈 화장을 포함한 모든 화장을 다 하셔도 됩니다. 눈 수술, 코 수술을 하고 나서 화장을 못하는 이유가 수술 부위에 파우더가 들어갈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들어간 경우에 염증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실밥을 뽑고 나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지나면 실밥 뽑은 부위도 막히기 때문에 파우더가 몸 안으로 침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처럼 화장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14일차 라인도 많이 자연스러워지고 눈 뜨는 힘도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셨고요. 쌍꺼풀 수술을 하면은 눈 떴을 때, 눈 감았을 때 그 수술 자국 보이는 게 수술한 티가 나게 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은 회복 속도가 빠르고 붓기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지 14일차가 됐는데 눈을 감았을 때 수술한 티가 거의 나지 않으세요. 한 달, 2달 정도까지는 눈 감았을 때 수술 부위가 쏙 들어가는 그런 상처가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빨리 자리를 잡으셔서 14일차임에도 불구하고 눈 떴다 감았을 때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느껴지십니다. 30일차 붓기도 70% 정도 빠지신 것 같고, 31일차 되면은 어느 정도 렌즈 끼는 것도 다 가능해집니다. 렌즈를 끼면은 밑트임, 뒤트임 하는 경우에는 결막에 결계된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위를 자극을 하고 상처가 벌어질 수 있어서 한 달 동안은 렌즈 삽입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달 되셨으니까 렌즈도 삽입 가능하시고요. 간혹 가다가 뒤트임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안 좋은 수술이다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뒤트임은 숨어있는 공간을 찾아가지고 흰자 노출을 많이 해주는 수술이고요.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불필요하게 많은 양을 트지만 않는다면 안전성을 지키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수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뒤트임을 수술을 하고 싶으셔도 병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할 수 있는 눈과 하지 못하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뒤트임에 적합한 눈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뒤트임이 붙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수술에 대해서 잘 시행이 된다고 하고 수술 후 주의사항을 잘 따라준다면 뒤트임 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붙을 가능성은 충분히 낮추고 예방을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약을 해보면 수술 초반에는 원하는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와서 불안할 수 있지만, 다 지나고 나면 내가 원래 생각했던 강아지상 눈을 가질 수 있으니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시간 텀을 두고 느긋하게 생각하고 수술을 받으시길 바랍니다.